잠을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신 적 있으시죠? 걷다 보면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고 마치 모래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 손발이 차갑고 감각이 둔해진 것 같은 느낌. 이런 증상들을 그냥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손발 저림은 원인이 정말 다양합니다.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당뇨 합병증, 목허리 디스크, 심각한 신경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60대 이후 손발 저림의 원인별 차이와 해결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팁의 팁팁입니다. 손발 저림은 60대 이상에서 정말 흔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참고 지내십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손발 저림을 오래 방치하면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고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4파트입니다. 첫 번째, 말초신경이란 무엇이고 왜 손발 저림이 생기는지. 두 번째, 원인별 저림 증상의 차이. 세 번째, 즉시 병원에 가야 할 위험 신호. 네 번째, 손발 저림 완화하는 생활 습관 6가지입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말초신경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신경계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 그리고 온몸에 뻗어있는 말초신경입니다. 말초신경은 전선처럼 온몸에 퍼져 있어서 뇌의 명령을 근육에 전달하고 피부의 감각을 뇌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초신경이 손상되거나 압박받으면 저림, 찌릿함, 감각 이상, 통증이 생깁니다. 손발 저림의 주요 원인 5가지입니다. 첫째, 당뇨 말초신경병증입니다. 가장 흔하고 심각한 원인입니다. 고혈당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말초신경을 감싸는 수초가 손상됩니다. 발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 경추요추 디스크입니다. 목 디스크는 손, 팔의 저림을 유발하고 허리 디스크는 다리, 발의 저림을 유발합니다. 특정 자세에서 더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말초혈관 질환이나 레이노 증후군으로 손발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차갑고 저린 증상이 생깁니다. 넷째, 비타민 결핍입니다.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E가 부족하면 신경수초가 손상되어 저림이 생깁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B12 흡수가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흔합니다. 다섯째,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 안의 정중신경이 압박받아 엄지, 검지, 중지가 저리고 밤에 특히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어떤 저림인지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당뇨 말초신경병증의 특징입니다. 발가락 끝부터 시작해서 발 전체, 발목, 종아리로 올라옵니다. 양쪽이 대칭적으로 생깁니다. 저림과 함께 타는 듯한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발바닥 감각이 둔해져서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잘 못 느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 이 증상이 있다면 즉시 당뇨 합병증 검사를 받으세요. 목허리 디스크의 특징입니다. 목 디스크는 한쪽 팔이나 손가락이 저립니다. 고개를 특정 방향으로 돌리면 더 심해집니다. 허리 디스크는 한쪽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저리는 방사통이 특징입니다. 앉거나 허리를 굽힐 때 더 심해집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특징입니다. 손발이 차갑고 색이 창백하거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추울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 더 심해집니다. 따뜻하게 하면 증상이 나아집니다. 비타민 B12 결핍의 특징입니다. 양쪽 손발이 대칭적으로 저립니다. 발바닥이 마치 솜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걷기가 불안정해집니다. 기억력 저하와 피로감이 동반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특징입니다. 엄지, 검지, 중지와 손바닥이 저립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특히 심합니다. 손목을 구부리면 더 심해집니다.
손에 힘이 없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다음 증상들은 즉시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첫째,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마비될 때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함께 오면 골든 타임인 3시간 이내에 치료받아야 합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둘째, 저림이 갑자기 생기고 빠르게 악화될 때 갑자기 생긴 저림은 서서히 진행되는 저림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셋째, 저림과 함께 대소변 장애가 생길 때 척수 압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넷째, 저림이 점점 위로 올라올 때 발에서 시작해서 다리, 몸통으로 올라오면 길랭발해 증후군 등 심각한 신경질환일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저림도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신경과 또는 내과에서 정확한 원인 검사를 받으세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고혈당이 지속되는 것이 말초신경을 손상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혈당을 잘 관리하면 신경병증의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를 7%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말초신경 보호의 핵심 목표입니다. 앞서 당뇨 영상에서 알려드린 식사 순서 바꾸기, 식후 걷기, 근력 운동을 반드시 실천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매일 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감각이 둔해지면 상처가 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발에 상처, 물집, 변색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두 번째 습관입니다. 비타민 B12와 B6는 신경 수초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앞서 빈혈 영상과 영양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저림 예방을 위해서도 B12는 정말 중요합니다. 소고기, 생선, 달걀, 우유로 B12를 챙기고 채식 위주이신 분들은 반드시 B12 영양제를 드세요. B6는 바나나, 닭고기, 감자,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단, B6는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 100mg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 습관입니다. 혈액순환이 나쁘면 말초신경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 저림이 심해집니다. 매일 30분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걷기는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다리의 정맥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발목 돌리기와 발가락 구부렸다 펴기를 하루 여러 번 해주세요.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1시간마다 일어나서 발목을 10회씩 돌려주세요. 손이 저리신 분들은 손가락을 쫙 펴고 꽉 쥐는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잘못된 자세가 신경을 압박해서 저림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좌골신경이 압박되어 다리가 저립니다. 다리를 꼬는 습관을 반드시 없애세요. 베개 높이가 맞지 않으면 목신경이 압박되어 자다가 손이 저려 깰 수 있습니다.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베개를 사용하세요. 스마트폰이나 책을 볼 때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는 목신경을 압박합니다. 화면을 눈높이로 올려서 보세요. 장시간 한 자세로 있지 마세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흡연은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손발로 가는 혈류를 크게 줄입니다. 장기 흡연자에서 손발 저림이 심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알코올은 말초신경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알코올성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질환이 있을 정도로 과음이 신경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금연과 절주만으로도 저림 증상이 상당히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습관입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저림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반드시 장갑과 두꺼운 양말을 착용하세요. 손발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더 수축해서 저림이 심해집니다. 취침 전 따뜻한 족욕을 10분에서 15분 하세요. 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저림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앞서 수면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족욕이 저림 완화에도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핫팩이나 전기장판을 쓸 때는 주의하세요. 감각이 둔해진 분들은 뜨거운 것을 잘 못 느껴서 저온 화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된 저림이라도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신경과 또는 내과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정확한 원인과 치료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손발 저림은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나아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내용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당뇨 신경병증은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발절단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댓글에 어떤 저림 증상이 있으신지, 손인지 발인지, 양쪽인지 한쪽인지 알려주세요. 더 구체적인 도움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